덥죠.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비라도 내려서 더위가 한풀 꺾였다곤 합니다만 남아있는 여름이 깁니다. 과연 Z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을까요?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돈의 흐름하고도 이게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름은 누구에게나 덥잖아요. 네. Z세대한테는 좀 다를까요? 예, 여름하면은 바캉스 계절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기후변화나 폭염 이런 게 겹치면서 언제부턴가 좀 두려움의 계절이 됐잖아요. 예. 근데 저희 대학내일이 빅데이터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여름 언급량이 긍정어와 함께 언급하는 양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여름이 폭염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또 즐겨야 되는 계절로 돌아오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제철 수박이나 뭐 토마토를 즐기는 건 물론이고 작은 극장 같은 데서는 일본 여름영화 기획전 같은 것처럼 이 계절을 좀 즐기려는 사람들이 2030을 중심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피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다. 그렇습니다. 역시 젊은 세대입니다. 밖에 나가봐야 뭐 휴가 네. 가봐야 더워. 그냥 집에서 에어컨 키우고 있는 게 최고야.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. 기성세대도 있는데 네. Z세대는 야외 활동도 여름에 열심히 한다고요. 그렇습니다. 그 한때 삼보 1카페라 그래서 세 걸음 걷고 에어컨 나오는 카페로 가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했었고 네. 또 에어컨을 발명한 캐리어 박사한테 지금이라도 노벨 평화상을 줘라라고 하는 농담이 좀 있었는데 물리학상이 아니라 평화상. 네, 평화롭게. 예,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곳만 간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위를 쫓는 이른바 쿨링템이 굉장히 잘 보급이 되면서 야외 활동도 좀 맞서면서 즐겨보겠다라고 하는 경향을 좀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령 야구장 같은 데서는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쿨링 패치는 이제 아예 20대들 사이에서 기본 준비물이 된 지 올해가 됐습니다. 쿨링 패치요? 네, 맞습니다. 머리, 이마 같은 데 붙일 수 있는 쿨링 패치인데 시원한 느낌을 좀 줍니다. 그 아이들 막 머리 열날 때 감기 걸렸을 때 원래 용도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손풍기는 뭐 이제는 완전 필수고요. 그렇습니다. 야구장도 이야기 나왔고 또 어떤 곳으로 갈까요? 대표적인 것이 야외 도서관인데요. 흔히 이제 여름이라고 하면 책 읽기는 집중이 안 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또 옛말입니다.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원한 그 청계광장에서 책 읽는 맑은 냇가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이게 이제 9월에 다시 재개장 예정이고요. 그리고 바다의 도시하면 또 부산인데 예. 부산에서는 다대포 같은 곳에서 바다와 함께 책 읽을 수 있는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. 또 최근에 템플스테이가 이 지역의 어떤 액티비티와 결합되는 특성이 좀 있는데요. 네. 양양의 낙산사 같은 경우에는 템플스테이도 하고 또 양양의 서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서핑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데 이게 좀 생뚱맞다라고 청취자분들이 여기실 수도 있는데 저기 절에 갔다가 서핑하는 그렇죠. 거예요. 근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. 현장 참여자분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. 파도와 나의 인연이 닿아야 서핑을 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불교적 깨우침까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네. 야, 사찰에 가서 평온하게 마음을 다스리다가 네. 다시 또 그 큰 파도와 맞서고. 맞습니다. 또 야, 파도와 내가 인연이 닿아야 서핑을 할 수 있다. 또 이런 파도와 가르침도 배운다고 합니다. 하나가 되는 거고요. 네. 덕수궁도 찾아가요? 맞습니다. 그리고 덕수궁의 어떤 야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밤에 궁을 또 관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 보통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정도입니다. 이게 또 사람이 너무 몰리면 안 되니까. 그렇습니다. 사전 예약을 하고 가야죠. 맞습니다. 네. 또 하나 여름에 태닝을 하는 게 인기예요? 그렇죠. 그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선크림이나 선스프레이가 여전히 그 구매하려는 그 소비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 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는 것을 모두가 무조건 두려워한다라는 심리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그을린 피부의 어떤 키티 인형 같은 이른바 태닝 굿즈의 유행이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데 이 키티 인형이 아시는 분은 계실지 하얗잖아요. 모르겠지만 하얗잖아요. 근데 이게 여름 한정판으로 햇볕에 피부가 탄 것처럼 커피색으로 변한 캐릭터가 출시가 돼서 굉장히 구릿빛 키티. 구릿빛의 키티가 네, 그래서 이게 1, 2년 전부터 하와이나 괌 같은 데서 지역 특산품으로 유행을 했던 건데 요게 이제 요즘 20대들한테 유행을 하면서 원본의 인기를 좀 뛰어넘고 있고 한 뷰티 매장은 요거에 이제 젊은 소비자들이 환호하니까 아예 매장 전체를 이 태닝 캐릭터로 꾸미기도 했고요. 또 해외 캐릭터뿐만 아니라 안경만두 같은 국내 캐릭터 역시도 여름맞이 한정판 태닝 캐릭터를 출시를 해서 품절이 순식간에 됐었고 또 태닝 타투라고 해서 태닝을 할 때 선크림이나 글씨를 또 써두면 요 부분만 이제 또 하얘지는 또 그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그런 영상, 틱톡 영상도 또 유행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무조건 타는 게 안 좋은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여름에 좀 타면 어때? 그것도 여름을 잘 즐겼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Z세대들의 인터뷰 응답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. 살이 타는 것도 예쁘게 타게 하고. 맞습니다. 그 위에 글자 같은 걸 새겨서 일부러. 네, 이렇게. 네. 여기에서 또 선크림으로. 재미를 찾네요. 네. 또 요즘에 보니까 네.
양산 많이 쓰고 다닙니다. 거의 그렇습니다. 남성들한테도 이제는 필수템이 된다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 흔히 양산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 고객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그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올 7월에 양산을 검색한 남성이 지난해 대비해서 900%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1차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강렬한 햇살 탓이겠지만 더불어서 좀 종잡을 수 없는 날씨,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비 오고 이런 식의 날씨도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단순히 양산보다는 우양산, 심플한 디자인의 우양산을 남성 타겟으로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우산도 되고 양산도 되고. 맞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양산의 정의를 주로 여성들이 볕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우산이라고 했는데 몇 년 네.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. 아. 네. 혹시 정은호 센터장님도 양산 쓰세요? 저는 조금 귀찮아서 아직은 못 챙기고 있는데 네. 최근에는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네. 햇빛 뜨거울 때는 진짜 너무 뜨거우니까 네, 네. 뭐라도 있어야겠다 맞습니다. 생각하더라고요. 양산만 한 게 없더라고요. 네. 또 하나 여름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먹을거리. 맞습니다. 제철 과일 아닙니까? 네. 수박. 그 수분 정말 많은 거. 그렇죠. 근데 Z세대한테는 수박보다 더 인기 있는 게 있다고요. 맞습니다. 여름에 대표 과일 하면은 뭐 대부분 복숭아, 수박 떠올리실 텐데 네. 여기에 이제 토마토도 좀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토마토요? 이게 뭐 특정 과일이 먹거리로 유행하는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도 뭐 지난해 납작 복숭아나 샤인 머스켓 같은 거를 소개해 드렸는데 올 여름에는 토마토가 이 단순한 먹거리의 인기 수준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. 올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토마토 컵라면이라는 이 시집 작품인데 이 작품이 강렬한 토마토가 그려진 표지로 처음에 좀 주목을 받았다가 이 표지가 유행을 하니까 티셔츠나 폰 케이스가 또 덩달아 출시가 되면서 흥행몰이를 했었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이 토마토 코어라는 패션 유행어까지 좀 등장을 한 상태고요. 그리고 한 대학생이 졸업 작품으로 토마토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. 이게 이른바 터졌습니다. 그래서 성경 내용과는 무관하게 내용은 그냥 토마토를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래요? 이게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 대학생의 졸업 작품인데도 토마토 이 성경의 판매까지 이어져서 다들 내가 토마토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간증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 토마토의 붉고 동그란 이미지가 활기차 보이고 귀엽다. 그리고 티셔츠로 입었을 때 토마토만큼 이 포인트가 되는 과일이 없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토마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. 일종의 토마토를 좀 캐릭터로 만들고 의인화하기도. 그렇죠. 하고요. 그렇게 하기에 딱 적합한 과일이다라고 찾아낸 것이죠. Z세대가. 야, 예전에 사진 찍어서 올리기에는 딸기가 제일 예쁘고 선명해서 좋아했는데 네. 여기 이제 토마토까지도. 네, 요즘에 토마토도 색깔이 토마토입니다. 예쁘니까. 네. 또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공포 영화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여전히 공포 영화를 좀 선호하는 분도 계시지만 최근에는 또 다양한 컨텐츠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공포 영화가 아니고요. 네, 바로 대표적인 게 시집인데요. 시집이요. 네, 요즘 최근에 서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베스트셀러가 여름 피치 스파클링이라는 시집입니다. 그래서 네. 작가분도 Z세대지만 제목부터 이미 여름 감성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대들이 여름에 누려야 하는 즐거움으로 뭐 제철 감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즐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요즘에는 SNS나 블로그에서는 자취생 입장에서 또 혼자 손질해 먹기 힘든 수박을 또 커팅해주는 서비스가 또 화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SNS에는 또 수박을 잘 자르는 영상 이런 것들이 더 화제고 그리고 과일도 좋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과일을 즐기는 방식을 좀 알려주는 영상이 컨텐츠로서 가치가 높은 게 아닌가를 저희가 좀 인사이트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정옥님과 최성열님이 토마토는 채소라고 과일이 아니고 채소. 이거 너무 어려워. 진짜 너무 어려워. 이거 시험에 나왔으면 저 틀렸을 거예요. 또 하나 네. 굿즈 같은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Z세대한테. 네. 이런 거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요? 네,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. 이 여름이라는 키워드 이전에 이 Z세대 분들이 제철이라는 것에 진심이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들에게 제철이라는 게 제철 과일이나 제철 수산물 이상의 의미처럼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감성이 있다. 라고 하는 그 코드로 좀 접근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고 가령 태닝 굿즈 같은 경우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들고 다녀야 우리가 좀 힙해 보이는 것이고 수박이나 옥수수를 먹으면서 시집을 읽는 풍경은 사실 여름이라야 가능한 풍경이거든요. 그래서 여름이야 매년 돌아오지만 20대 여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제대로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딩의 시작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즐겨야 한다. 맞습니다. 여름도 즐기고. 네. 대학내일 정은호